그만하라고. 자, 오늘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통계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정규분포거든요. 정규분포와 통계적 추정입니다.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내용 정리는 따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너희들 저기다 하지. 노트에 하시는 분은 여기 여백 많으니까 여기다가 정리해놓고 보면 되는데 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정규분포. 그래도 한 1년 만에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정규분포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거야. 그 수학자들이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갖고 막 수학적으로 어떤 노을 모델을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완벽한 노을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그냥 자료만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작도가 다 나오게. 여러분 학교에서 그 대학에다 보내는 수시 때 넣는 내신 문제를 뭐 넣냐면 여러분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호의 평균과 표준 편차, 학교의 평균과 너의 표준 편차를 주고 네 원점수를 집어넣으면 네가 몇 등이 몇 프로 안에 들어있는지 그냥 나와요. 그게 거의 100% 완벽해요. 그걸 노을 모델을 만든 게 정규분포에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쉬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썼던 것을 이제 연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쓴 것도 되고 연속도 되고. 그래서 정규분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걸 이항분포라고 만들었죠. 이걸 이항분포라고 했었죠. 필요한 만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항분포고요. 그 다음에 요 N은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 수, 물건 수, 뭐 이런 거죠. 사람 수, 뭐 물건 수. 그 다음에 그게 발생할 확률인 거죠. 이런 그게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었죠. 이게 이항분포를 우리가 이산수학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표도 만들 수 있었고, 평균도 만들고, 분산도 만들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거 갖고서 조금 더 해볼까? 전 시간에 했던 거 물론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지만 요걸 보고 우리가 NCR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게 그 독립시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싹 다 더한 거예요. 시그마 R이 0부터 또는 1부터 이건 뭐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까지 집어넣은 거 확률의 총합 1이라고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이거 하다가 이제 끝났던 것 같은데 뭐 1부터 해도 되고요. 여기다 X로 곱해요. R로 곱해요. 확률 전수 R로 곱해요. NCR, PM.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게 뭐 나타내는 거죠? 확률에다가 확률 변수로 곱해서 다 더했어. 뭘 나타내죠, 이게? 이게 뭐죠? 평균이었죠. 이게 뭐였냐면 확률 변수 안에 평균이 됐었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그러면 그때는 X로 표현했었는데 R로 표현해볼게요. R이 1부터 여기까지 제곱 NCR 대답이 없어. 아는데 겸손한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평균이었죠? R 제곱들의 평균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분산이 있는데 일단 이항분포 이용하기 전에 자, 분산 VX는 시그마의 제곱이었는데 이건 뭐였죠? 지평평제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런 거 그냥 X로 하자.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다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맞죠? 이게 요 전 단계 이항 분포하고 연속 전까지. 그 다음에 연속으로 넘어오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연속 확률 믹더함수라고 해서 면적이 항상 얼마가 됐다? 1 됐다. 이게 연속이었어요. 그럼 정규분포는 이항도 되고 연속도 돼요. 자, 원래는 충분히 클 때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보통 통계적으로는 32점 얼마를 기억하고 있거든. 그걸 했었을 때 이게 수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개 이상이면 된 걸 써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 단계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있었죠. 평균 M을 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NP였고,
여기서 분산을 구했던 게 뭡니까? MP 1-P였죠. 까지가 저번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독립시험도 섞여 있고요. 이렇게 결국 확률, 조건부 확률만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다 한 Q예요. 공식이 없다는 소리가 이거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이 뭐냐면 정규 분포는 우리가 N으로 쓴다고 했죠. 정규 분포는 어떻게 만든 거죠? 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정규 분포는요, 평균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0에다가. 그리고 분산은 뭐로 만든 거예요? 표준 편차를. 1로 만든 게 표준 편차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했던 거. 자, 그 전에 먼저 얘부터 얘기하죠. 정규 분포는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고 분산이 들어가요. 물론 요게 이하 분포로 주어지면 그대로 여기다 써먹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가 주기도 하죠. 얘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규 분포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화된 거 아니고요.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어떠한 도형 그 자료들을 쫙 분포시켜봤더니 항상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종모습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종모습이라고 뒤집어 놓은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대칭축이 평균입니다. 대칭축이 평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항상 얼마죠? 1입니다. 면적은. 근데 이게 대칭축이니까 이쪽 면적은 0.5, 이쪽 면적은 0.5. 대칭축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쵸?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만 주면 정규 분포 곡선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호가 됐으니까 지호의 10년 동안의 몸무게의 패턴과 우리 수인이의 몸무게의 패턴은 어떨까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그런 자료에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호의 1년 전 고2 때 여름방학 때 몸무게는 8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낮게 얘기했어? 그렇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인데요. 그래서 얘는 다 개별 자료예요. 그 개별 자료를 우리가 그 어떠한 표준 정규 분포에 집어넣어서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요. 그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Z값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X였어요. 개별적인 거죠. 이 확률 변수는 다당기니까. 근데 그것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시키면 Z라는 새로운 정규 분포가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죠. 표준화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아요. 단 여기 Z값이고요. 자, 얘의 평균은 어디다 갖다 놓은 거라고 했었죠? 0에다 맞추는 거예요. 자, 요거는 평균 M을 0에다 맞추고 자, 표준 편차를 1에다가 맞춰 놓은 것을 우리가 표준화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아셔야 돼요. 내신에서 필요해서. 수능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표준화하는 과정 다 생략돼 있죠. 원래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뭐 fx는 익스포넨셜 막 들어가요. 이과는 배우잖아요. 익스포넨셜 자연상수. 근데 문과는 안 배우니까 이런 게 있다고 끝나고 그 공식이 뭐였죠?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내가 지금 말을 막 많이 해서 좀 미안해. 네, 순간적으로. 여기서 결국 외워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다시 할게. 말하다 보니까 좀 미안했어. 요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평균 구하고 정규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죠. 표준화시키는 과정. 뭐였죠 공식? 자 이거 수인한테 물어보자. 아영이한테. 왜 예습 안 해왔어? 그 뭐죠? 누구 보내? 수인이 기억하는 시그마 보내. 써놓은 거 지금 보고 있구나. 그렇지. x-m 요 과정을 거친 그래프가 얘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에 해석만 해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공식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간단하죠. 자, 공식 이거 MP 주어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얘만 주고 얘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딱 이거예요, 공식은. 뭐 말은 내가 그럴싸하게 했는데
문제 풀 때는 다 필요 없고. 근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내신용으로. 표준화시켰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일반적인 자료를 다 일반적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맞춰서 환산해 놓은 거예요. 자료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실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자, 되셨죠?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나 그냥 정규분포 곡선은 동일한데 차이가 뭐냐면 평균이 다를 거고 표준 편차가 다를 건데 그 그래프의 특성은 동일해요. 자, 무슨 소리냐? 보여드리죠. 이렇게 오늘 말이 헛 돌죠? 되게 그러네. 말이 되게 헛 돌아요. 자, 일단 뭐 얘하고의 차이점은 Z화 시켰냐 안 시켰냐의 차이니까 그냥 Z화 시켜놓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Z축이고 표준 정규분포는 종 모양이고 평균은 0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이 Z값이에요. 자, Z가 여기가 1이었어. 얘를 기점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 Z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마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확률을 물어봐.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하면서 그 그래프 그려가지고 먼저 구했던 이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물어요. Z가 1보다 큰 확률을 물어봐요. 이렇게요. 그럼 어디 영역이냐면 이 면적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표에는 우리가 뭐가 주어져 있을 거냐면 이 면적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면적. 뭐 0.3이라고. 그럼 우리 이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0.5에서 0.3 뺐어요. 왜 0.5일까요? 절반이니까. 여기 면적이 0.5예요. 맞죠? 기억나시죠? 한 번 했던 사람은 안 어려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Z가 마이너스 요 상에서 물어봤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큰 영역 얘네들을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음수값 안 줘요. 우리는 딱 뭐만 주냐면 Z가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줘요. 여기 값을 그 표를 보고 만들어서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죠. 요 면적을 주는 거예요. 이 면적을 예측을 0.3이라고 줄 거예요. 표에서 어떤 값을. 이 값을 주면 자 우리가 Z가 마이너스 1부터 이상의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이 색칠하는 면적을 구하는 거네. 그런데 대칭되니까 여기 면적이 0.3 즉 무슨 말이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의 면적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똑같을 테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기 0.3 여기는 0.5 기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게 오늘의 할 일입니다. 설명 다 끝난 거 아시죠? 이게 다인 거. 자 그럼 이제 Z화 시키고 하는 예시 좀 보여드릴게요. 다 기억나? 그러니까 여기 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잘 안 잊어버리지 않니? 다 기억나지? 나영이만 뭐 내가 보고하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보지도 않으면서 다 펴보지. Z 옆에 뭐라 써야 되는 거예요? 요 Z 옆에? 아니 밑에 그 옆에요. 여기 그 옆에. 크다. 네 됐어요. 우리 오늘 아영이한테 양보하죠. 이거였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메인식이죠. 그 통계도 추정 들어가기 전에.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2번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아영이는 잘 정리하고 자, 2번 보세요. 자, 얘가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x가 마이너스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다 여기 다 보세요. 그냥 현재 보면 우리 아영이 서운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요 x를 z화 시키는 거죠. 자, z화 시키는 공식이 뭐였냐면 시그마 분의 x-n이었죠. 그러면 반드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평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로 되어 있고요.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4인 거 바꿔서 보셔야 돼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준 편차가 2고요. 평균이 1이었고 그럼 이 x값은 뭐냐? 바로 얘예요. 요거 위치 마이너스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됐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아이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Z화 시켜놓은 것을 이렇게 바꿔
바꿔줄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m이 얼마예요? 1. 시그마가 2. 그 다음에 x가 6값을 의미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아, 그럼 이건 뭐냐면 왼쪽에도 해놨지만 문제에서 0이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예요. 즉 0의 면적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자, 여기 하나의 면적이 0.5고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 값이 필요한 거죠. 요 면적. 자, 요 면적을 z값으로 봤을 때 원래 이건데,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쓴 것과 동일하다. 자, 표에 봤더니 여기 있죠. 여기가 보이시나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쵸? 0부터 z까지가 0.1 때 얘가 0.34라고 줬어요. 아, 그러니까 얘의 답은 0.34 더하기 0.5다. 그래서 0.84가 되겠네요. 자, 우리 3번까지 한번 볼게요. 1, 2, 3번 다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1, 2, 3번. 아주 쉬운 거는 줬어요, 지금. 기억하고 빨리빨리 가게. 자,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아영이 대충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직 외워지진 않았어. 자, 그러면 3번 풀 수 있으면 끝난 거야. 3번 한번 도전. 3번 먼저. 3번 먼저 도전. 보니까 수인이, 지우, 태용이는 아는 것 같고. 이동에서 다시 크게. 한 줄 밑에 어떻게 튀어나오는 이거요? 네. 이 Z1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공식은. 이거 안 비싸. 자, 아까 써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항상 바꿀 거야, Z값으로. 이 변화하는 시기야. 시그마는 문제 주어져 있지. 이라고 평균 넣고, 그 다음에 요게 X값이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외울 것도 없어요. 공식 달랑 2개 보거든요, 여기. 추정 전까지는. 추정은 4개예요, 딱. 자, 그러면 3번, 나연이 3번 먼저 좀 해줘봐. 3번만 되면 이제 바로 우리는 실전 문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가르치는 것도 대박이죠? 자, 3번입니다. 자, 정규분포가 30,8의 제곱이라고 줬고요. 자, 확률, 누구의 확률을 물어봤냐면 44 이상 48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Z화 시킬 거예요. 자, Z화 시킨다라는 것은 그쵸?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얘네 값들을 대입해서 Z로 바꾸는 거죠. 그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Z. 자, 44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죠. 48 집어넣었어요. 1 되겠죠. 요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아, 이 맞았어? 여기까지? 네.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0. Z와 표준화 시키는 건 항상 0이에요.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의 면적을 구하라. 그래서 표를 봤어요. 0.5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0.1915라고 주어져 있고 1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0.341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2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수능이라면 3번처럼 정상적인 값을 주고 내신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2번처럼 표세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은 무조건 3번처럼 줘야 돼요. 숫자 변형시키면 수능을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줘요. 자, 1번 한번 확인해 볼까? 1번. 얘는 그냥 정규분포 옥수이에요. 표준이 아니고요. 1번. x는 m에 대하여 대칭 곡선이다. 맞죠? 1번. 2번. x가 시그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은 어디서 갖죠? 이건 정규분포 곡선이죠. 그냥 단순한. 그러면 축이에요. 수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반에 a라는 반에 수학 성적을 했더니 평균이 50이고요. 여기가 뭐 한 90쯤 있을 거고 여기가 한 10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40cm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은 누구 대입했을 때요? 여러분 보다시피 50 대입했을 때죠. 아, 그래서 이 확률의 최대값은 50 대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을 대입했을 때 확률이 제일 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번에 2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확률을 또 어떻게 물어봤냐면 3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쭉까지 간 거야. 쭉 저 멀리 증분선까지. 쭉 저 멀리 증분선까지.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니까 얘는 1이다. 3번 맞고요. 자, 4번 평균보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작은 면적, 평균보다 큰 면적은 각각 얼마냐? 둘 다 0.5죠? 여기 다 0.5죠. 그래서 4번도 맞고 X축이 정근선이다. 못 넘어가요. 밑으로요. 확률은 우투 나올 수 없으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3번 다 했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요거 한번 그 4번, 5번 하나만 두 개 확인하고 좀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4번, 5번. 자, 4번, 5번 한번 해보세요. 후딱 지나갈 건데 좀 태용이 된 거 맞지? 일단 확인 안 하고 지우도 되는 거 같고 아영이 일단 확인 좀 해줘. 보니까 바로 기억나죠? 지원하고 저기 뭐야 너희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줄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설명을 그때 다 증명도 해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풀 수 있으면 푸시면 돼. 일단 4, 5번을 그대로 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인수분해했더니 38에 24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38이래. 38이 아니죠? 47이군요. 47에 28. 47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확률을 물어봤고 정규분포는 6,2의 제곱을 가졌죠. 이 Z와 표준화시키는 과정은 그냥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걸 Z화 시키면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7 집어넣으니까 0.5의 확률을 물어봤네요. 그럼 아까처럼 이게 0.3413이고 얘가 0.19 얼마더라? 이게 0.1915인가? 네. 일단 바로 나오죠? 나중에 아마 값도 다 외워주실 거예요. 자, 이제 5번이 우리가 더 활용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5번이 되면 우리가 컷 점수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틀. 자, 5번은 혹시 걸렸거나 처음이면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정규 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이라고 줬을 때, 자, 요거를 이용해서 그 평균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Z화 시켰더니 8분의 64 마이너스 m 됐고요. 얘에 둘러싸인 면적이 0.3085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고요. 누구 이하니까요. 여기 써야 될 거예요. 얘 값은 여기 값일 겁니다. 왠지 아시죠? 평점이 308으로가 되려면 이하가 돼야 되니까 여기 면적이 0.308. 아마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다. 걔가 0.1915가 되겠네요. 0.1915의 z값을 찾았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1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쪽에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8분의 64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64 마이너스 1이 나팔이고요. m은 72가 되겠네요. 평균값 찾았습니다. 아마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초반에. 이해되시나요? 다시 이거 찾은 거 이해되세요? 0.3085가 여기라는 거? 그러면 여기 면적이 이건데 원래 1로 줬겠죠? 또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따가 또 시켜볼 거니까 8번 실생활 문제 하나 해보시겠어요? 8번? 자, 8번 해보세요. 8번.
8번. 보죠. 식사하는 문제. 8번 되면은 그냥 기본 문제 따라치는 거죠. 자, 이제 빨리 설명했으니까 천천히 가봅시다. 자, 8번 포인트만 잡아볼까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평균이 85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자, 누구의 확률을 물어봤냐면 귤이 85g 이상 87.5g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Z와 시킬 생각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0일 거고요. 자, 얘가 1 나왔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다 외웠으면 바로 0.3413 3413 나오겠죠? 0.3413 되겠네요. 맞았어요? 자, 넘겨보시면 10번 하나 도전해볼까요? 10번? 말 잘 읽어봐.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이 말이 어려워지는 거야, 10번. 생각보다 말 어려워요. 잘 보세요. 어려울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가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말 국어가 안 돼서. 야, 국어가 안 되면 손해보는 데가 너무 많죠. 자, 10번을 봤더니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고요. 자, 어떤 x가 125g의 10%가 얘의 10%. 그 다음에 x의 125 미만의 불량품이 5%가 불량품이래요. 불량. 근데 여기서 이제 인으로 하나 선택을 했어요. 수많은 관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니 그 불량 상품 중, 자, 불량 중, 이 불량 중 하나를 선택한 거죠. 한 개. 불량 중에 한 개를 뽑아냈더니 그 불량품의 무게가 125 미만인 확률. EX하고 다르니까 다른 문자를 쓸게요. 이 T라고 할까요? 그 불량품의 무게가 152 미만인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나아가요 혹시? 말은 이해되시나요? 지호는 맞춰가지고 딱 같은 것 같고요. 맞죠? 자, 그래서 먼저 125 기준점에 대한 저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x가 125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z와 씹혔어요. 그러면 125 빼기 120 나누기 10이니까 얘가 뭘 찾으라고 했냐면 0.5가 되겠네요. 그죠? 0.5 이상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어디 갔어? 표 준 게 없죠. 대신 뭐라고 줬습니까? 그 0.5일 때 얼마라고 줬어요? 너무 전에 0.5일 때 얼마라고 줬나요? 0.2. 예, 0.2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5보다 작을 때가 여기가 0.1이에요. 0.1. 잠깐만요. 맞아, 12 이게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 0부터 0.5까지가 0.2라고 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0.5 이상이니까 여기를 물어봐서 여기 면적을 물어본 거죠. 0.3이래요. 자, 얘가 125g을 가질 확률인 거죠. 이거는 어떤 귤의 무게가 125g 이상일 확률은 0.3이라고 찾은 거고요. 자, 귤의 무게가 125 미만일 확률은 0.7이라고 찾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게를 뽑았는데 자, 여기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0.3에다가 0.1을 곱한 거죠. 이 불량품의 확률이죠. 자, 그 다음에 125 미만 그룹은 0.7의 포션을 갖고 있고 나올 확률은 그 중에 0.05가 불량품이었대요. 이렇게 준 거예요. 문장만 읽으시면. 맞나요?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불량품을 뽑았다라는 거, 와, 그 두 개 동시에 물어보는 수능 문제 아닌가요? 조건 확률이죠. 불량품을 뽑았는데 그 불량품이 어디서 나오고 물어봤어요. 125 미만, 125 이상. 미만이 이상이야. 미만이면 얘가 분자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능 문제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기다려 볼게요. 수인 된 것 같아? 수인? 됐어요. 이렇게 눈이 눈만 깜빡되면 어떡해. 아영, 이제 아영. 우리. 네. 문장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고 문장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이 확률이 x가 뭐냐면 그 간귤의 질량이 125g이었을 확률을 구해보자. 아까 한 게 뭐였냐면 Z와 바꿨더니 Z가 0.5 나왔어. 이거 찾았더니 0.3이면 따라왔니? 여기까지는? 네. 자, 근데 125g의 과일 중 불량품, 이거는 정상품인 거야. 이 정상품 불량품 포함해서 불량품 몇 퍼센트가 있대, 이게. 0.15에서 불량품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의 불량품이냐면 125g 이상에서의 불량품인 개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x가 125 미만인데 그때 그 확률이 0.7인 거죠. 그 중에서 불량품은 얼마 있다고 그랬냐면 0.05가 있대요. 이거는 125g 미만에서의 불량품의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개를 뽑았는데 불량품이었대. 불량품에서 뽑았대. 불량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0.3 곱하기 0.1에서 0.7 곱하기 0.5 합치는 것을 뽑았는데 특별히 어디서 나온 불량품이래? 125 미만. 이해될 것 같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되면 이제 다 됐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고 계신데요. 이항분파에서 오는 거 11번 하나 해보시고요. 11번 12번 두 개 한번 해볼까요? 11번 12번 문제 얻게 되면 이항분법부터 오는 정규분법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12번. 야, 벌써 정규분법가 다 끝났어요. 이거 되면. 그러면 이제 통계는 좀 추가입니다. 이제. 승현이가 볼 텐데 만약에 보고 왜냐면 이게 여기서 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질문 따로 하시면 돼요. 금세 되거든요. 자, 11번을 보았더니
이항분포가 100에서 5분의 1에 갔는데 여기는 정규분포로 바꿔요. 그래서 20이 되고요. NP. 그 다음에 20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정규분포가 평균이 20이고 4에 제곱 나왔네요. 요거 찾는 게 첫 번째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주어져 있는 16에서 28까지의 확률은 자 마이너스 1이고요. Z화 시킨 거죠. 얘가 2가 됐네요. 요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과 동일할 거고요. 0.3413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0.477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11번.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자, 아영 11번 맞았어요? 네. 자꾸 너와 보니까 부담스럽지? 그럼 다음부터 수인 옆에 아영 부를게. 네. 네, 이거 하면 바로 또 토대적 추정이죠. 근데 추정 공식 기억나? 지연이? 바로 돼? 여기 또 기억 안 나간대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2번은 이항분포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몇 번 시행했대요? 400회. 앞면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앞면의 횟수가 그렇죠. 확률 변수 x라고 준 것은 문제네요.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앞면의 횟수가 195회 이상 210회 이하를 물어봤죠. 자, 이것도 Z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규분포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200 10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 또 1이네요. 똑같네요, 계속. 그래서 얘하고 똑같네요,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결과가. 그래서 두 개 더했더니 5, 8, 1, 8 0.818로 나왔습니다. 에이? 이거 없어요, 저는요. 3, 4, 3이 아, 2가 똑같네. 이거 여기고요. 죄송해요. 0.19 들어오고요. 0.3413이니까 8, 2, 3, 5겠네요. 0.5328 답은 5번 했으면 자 이제 정규분포 끝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냐면요 14번 15번까지네. 자 15번까지 기다려 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다 마무리 쳐보세요. 아영이 잠깐만 됐어요 여기?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해는 되고 있어요? 자 15번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